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그마 올로모우츠와 말메의 맞대결입니다. 시그마는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반전을 노리려 하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체즈와 티자니, 두미트레스쿠의 합류로 공격과 중원의 활력이 더해진 점은 긍정적이며 특히 티자니가 돌아오면서 전방 움직임이 한층 다양해졌고 미체즈는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며 창의적인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홈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나 1차전에서 말메의 0대3으로 완패한 직후 흔들린 흐름과 경기마다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단조로운 패턴은 여전히 불안 요인입니다. 반대로 말메는 1차전에서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전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새로 합류한 하크사바노비치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확실한 해결사로 자리 잡았고 존센과 앙헬스키까지 고른 득점 감각을 이어가며 공격진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물론 보테임, 달린, 무콜리, 브란틀린드 등 주요 자원의 결장은 아쉽지만 최근 공식전에서 할름스타드전 4대0 승리, 시그마전 3대0 승리, 예테보리전 0대0 무승부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즌 누적 득점력과 클린시트 수치에서도 말메가 시그마에 크게 앞서 있으며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 완성도는 더욱 돋보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시그마가 티자니와 미체즈를 중심으로 홈에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말메의 다양한 공격 루트와 하크사바노비치의 결정력이 우위를 가를 전망입니다. 원정 변수로 인해 시그마가 한두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경기 전체의 주도권은 말메가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말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순스포르와 파나티나이코스의 맞대결입니다. 삼순스포르는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탔지만 이번 유로파리그 2차전에서는 전력 누수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공격의 핵심이던 아놀드 무사바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고 수비진의 에르한 예겐과 미드필드의 아이타친 파자르 역시 결장하게 되어 전술적 선택지가 크게 제한됩니다. 평소 강점이었던 측면 돌파와 빠른 역습의 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켈레치 이헤아나초의 합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주축 자원들의 이탈은 거의 없었기에 홈팬들의 지원과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통해 반전을 노리는 시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파나티나이코스는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한 발 앞서 있으며 주요 지표에서도 상대를 앞지른 바 있습니다. 점유율과 슈팅, 패스 완성도 모두 우세했고 새롭게 합류한 레나토 산체스가 중원에서 전환과 빌드업을 책임지며 경기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좌측 수비의 키리아코플로스가 여전히 빠져있어 그 지역에서의 불안정성은 여전한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루이 비토리아 감독은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중심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8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는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삼순스포르가 홈이점을 활용해 수비적 응집력과 빠른 역습으로 균형을 잡으려 하겠지만 전력 공백으로 인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파나티나이코스는 산체스를 축으로 한중원 장악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측면 약점을 노린 삼순스포르의 역습은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의 흐름은 팽팽하게 맞물리겠지만 전력차가 크지 않아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루도고레츠와 스캔디아의 맞대결입니다. 루도고레츠는 이번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꾸준히 주전 라인업을 가동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메토디 스테파노프, 야쿠브 피오트로프스키, 아기부 카마라 등을 보강해 중원과 측면의 깊이를 확보했고 전력 약화로 이어질 만한 핵심 자원의 이탈은 없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2승 3무 1패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와 경기당 평균 한 골 미만의 실점으로 수비 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공격 전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측면과 컷백, 전진 패스가 잘 맞물리지만 기대 득점은 경기당 0.58로 수치가 낮아 공격보다는 실점 억제에 초점을 두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다만 중원과 전방의 유기적 연계가 살아날 경우 문전에서 변화를 만드는 장면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스캔디아는 이번 대회에서 큰 전력 변화 없이 주축을 그대로 유지해 조직적인 응집력을 강점으로 가져갑니다. 수문장 페라트 라마니가 뒷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고 부상이나 결장 이슈가 전혀 없어 안정적인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 색깔은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역습과 세트피스에 집중해 상대가 라인을 높게 형성할 경우 빠른 탈취와 직선적인 전개로 위협을 만듭니다. 최근 6경기에서 2득점 1실점에 불과할 만큼 득점은 적지만 수비 집중력과 안정감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후반부 체력 활용과 측면 침투를 통한 단일 기회 집중도가 팀의 주요 무기로 작용합니다. 이 경기는 단기 토너먼트 특성상 두 팀 모두 신중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도고레츠는 홈의 이점을 활용해 점유율을 기반으로 전개를 이어가면서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창의성을 살릴 것이고, 스캔디아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 한 방을 노릴 전망입니다. 최근 맞대결 양상처럼 박빙의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온 루도고레츠가 조금 더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많은 골이 터지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루도고레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PAOK와 리에카의 맞대결입니다. PAOK는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며 이번 플레이오프 2차전에 임합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슬래츠, 카르모나, 노우아가 기존 전력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며 중원과 수비의 안정감을 크게 끌어올렸고, 마디 카마라, 토마스, 트레지게, 코타르스키 등 핵심 자원들 역시 모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부상 결장 변수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0.8에 불과할 정도로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효 슈팅 또한 경기당 8회 이상으로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86%로 높고 풀백의 오버래핑과 조직적인 빌드업 패턴이 루체스쿠 감독 체제 아래 안정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리에카는 1차전에서 메날로의 득점으로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자이치와 리자트를 영입해 수비와 중원의 뎁스를 강화했으나 전반적으로 라인업 변화가 거의 없을 만큼 조직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기대 득점이 0.98에 머물며 공격 효율이 제한적입니다. 공격 패턴은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패스 성공률은 82%로 무난하지만 박스 안에서 세밀한 마무리를 완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원정 성적 자체는 준수하지만 강한 압박과 높은 집중도가 요구되는 무대에서는 다소 불안한 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주전 위주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어 조직력 대결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리에카가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고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AOK는 홈에서 기대 득점 1.55, 승률 79%를 기록하며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한 점차 승부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PAOK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촘촘한 수비와 중원 압박으로 리에카의 공격을 차단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한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승부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PAOK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디나모 키예프와 마카비 텔아비브의 맞대결입니다. 디나모 키예프는 2차전을 앞두고 주전 선수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1차전에서 볼로신이 만회골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존재감을 보여줬고 시칸과 시로타를 비롯한 핵심 자원들 역시 모두 출전이 가능해 큰 전력 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대대적인 보강 대신 기존 스쿼드를 유지하며 볼로신을 축으로 한 빠른 역습 전개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이 없었던 덕분에 팀 전체가 일주일 이상 휴식을 취하며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키예프는 세트피스와 속도가 믿는 전환 플레이를 활용해 홈처럼 적극적인 반격을 노릴 전망입니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1차전에서 페레치가 2골, 예에즈켈이 1골을 기록하며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선수 모두 부상 없이 다시 소집 명단에 포함되었고 공격 전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 영입 자원인 베렐이 수비의 기동력을 강화하며 안정감을 더했고 기존 주축 라인업 역시 건재의 전력 누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카비는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동시에 가동하는 공격 패턴이 강점으로 1차전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슈팅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일정상 체력 부담도 크지 않아 최상의 컨디션으로 원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디나모 키예프가 볼로신의 개인 돌파와 세트피스를 활용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로 인해 주도권을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마카비는 페레츠와 예에즈켈의 득점력에 더해 수비 안정감까지 유지하고 있어 또 한 번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경기력과 조직력, 최근 득점력 지표에서 우위를 점한 마카비 텔아비브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맞대결은 마카비 텔아비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영보이스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맞대결입니다. 영보이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전력의 결장 없이 완비된 스쿼드를 유지하며 나섭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기존 전력을 유지한 만큼 조직력의 안정감이 돋보이며 아테카메의 이적 공백 역시 수비 자원들의 유열한 커버 플레이로 잘 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강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최근 맞대결에서 평균 2.4득점과 5경기 4승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분명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도 베디아의 결승골로 승리를 챙겼고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중원 장악을 동시에 실현하며 전술적 완성도를 드러냈습니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이적 시장에서 크라이치리크, 아폴라비, 마색 등 젊은 자원을 영입하며 팀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아직 미비합니다. 최근 공식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1차전에서도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영보이스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슈팅 정확도가 30%에 못 미치며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고 인조잔디 구장에서 강점을 지닌 영보이스와 달리 천연잔디에 익숙한 슬로반 선수들은 경기장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전술 완성도와 환경 적응에서 영보이스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1차전에서도 초반부터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갔고 베디아를 축으로 한 공격 루트도 효과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반면 슬로바는 점유율과 기회 창출에서 열세를 보이며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2차전도 영보이스가 홈의 강세와 안정된 스쿼드를 무기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고 무리한 다득점보다는 차분한 운영 속에서 승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영보이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행크와 레흐 포즈난의 맞대결입니다. 행크는 1차전에서 원정 5대1 완승을 거두며 사실상 승부에 추를 크게 기울였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점유율과 박스 안 슈팅 비중 모두 상대를 압도했고 최근 공식 5경기에서도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해 수비 집중력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며 라왈, 에루아디, 사딕, 스매츠, 카인베, 방꾸라, 헤이넨, 흐로쇼브스키, 스테커르스, 윤손, 오현규까지 주전급 자원이 모두 정상 출전이 가능해 최상의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큰 변동 없이 기존 스쿼드를 유지하며 조직력을 다져왔고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과 측면의 유기적인 연계가 활발히 전개되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레흐 포즈난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당 2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무로제크, 더글라스, 스크르지프차크, 밀리치, 무티뉴, 코주발, 토르다르손, 야기에워, 뱅트손, 팔마, 이샤크 등이 모두 출전 가능하지만 원정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는 뚜렷합니다.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클린시트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1차전에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대응이 느려지면서 다수의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2차전은 행크가 홈의 강세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행크는 점유율과 세컨드볼 장악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레흐 포즈난은 만의 득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뒷공간을 내주며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전력 누수 없이 정상 라인업이 준비된 상황임에도 최근 흐름과 전술적 안정감을 고려할 때 행크가 무리 없이 승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행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위트레흐트와 지린스키의 맞대결입니다. FC 위트레흐트는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13득점 4실점으로 확실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4연승을 이어가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1차전에서도 원정에서 지린스키 모스타르를 2대0으로 꺾으며 슈팅수, 점유율, 기대득점 지표까지 모두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수피앙 엘카루아니를 영입해 좌측 수비와 후방 빌드업을 보강했고 현재 스쿼드 전체가 부상이나 징계 없이 정상 출전이 가능한 상태라 최상의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감독 교체 이후 윙백을 적극 활용하고 센터라인 압박을 강화해 경기 지배력을 높였으며 최근 8경기에서 6승을 거두는 등 조직력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지린스키 모스타르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에 그치며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은 3골에 머무르고 실점은 6골을 허용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묶이는 등 마무리 능력의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스쿼드의 특별한 결장은 없으나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지고 패스 성공률이나 전방 압박 강도에서도 위트레흐트와의 격차가 큽니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위트레흐트의 기대득점은 평균 1.85, 지린스키는 0.78에 그치며 패스 성공률 역시 위트레흐트가 85%로 77%에 머무는 지린스키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위트레흐트가 홈의 강세와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최근 폼에서 모두 앞서는 그림입니다. 지린스키 모스타르가 조직적인 운영으로 버틴다고 해도 원정 득점력 부재와 전술적 한계로 인해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위트레흐트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양상은 다득점보다는 수비 집중력이 강조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FC 위트레흐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FCSB와 에버딘의 맞대결입니다. FCSB는 최근 안정적인 경기 흐름을 이어가며 홈에서 치르는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7득점 5실점으로 공수 밸런스를 유지했고 1차전 원정에서도 올라로와 빌르지아의 득점으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원정에서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파프, 미쿨레스쿠, 폴리티크가 새롭게 합류해 전력의 폭을 넓혔고 기존 주축 자원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라인업 안정감은 여전합니다. 감독 교체 이후 중원 조합이 살아나며 공격 전개가 한층 다양해졌고 몸칠로비치, 테르노바누, 빌르지아, 올라르 등 핵심 자원들이 모두 복귀하면서 전력 공백 없이 2차전을 맞이합니다. 반면 에버딘은 새 감독 체제 아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완성도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6득점 6실점을 기록하며 공격은 일정 수준 유지되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는 미오브스키와 옌센이 팀을 떠나 전방 파괴력이 다소 줄었고 다다쇼프, 바론, 소클레르 등 새로운 자원이 합류했지만 아직 전술 적응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부상 결장자가 없어 이번 원정에서도 최정예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에서 아직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아 상대 강한 압박에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FCSB가 중원에서의 주도권과 높은 슈팅 효율을 앞세워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버딘은 압박 강도로 맞서려 하겠지만 전술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FCSB가 공격과 조직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경기 양상은 다득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FCSB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권이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